엑셀 프로그램 실행시키시고 다른 통합 좌측 화면 좌측에 다른 통합문서 열기 찾아보기 물서 크마리급 주말 이론 그리고 기타 작업 1 매크로 자 파일이 열렸으면 시트를 매크로 2시트 선택하시고 매크로 2시트 선택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시트 이름에 마우스 포인트 올려주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시트 이동 복사 현재 파일 기타 작업 매크로 파일 매크로 1시트 앞에 복사본 만들기 체크 오늘 교재 1번 내용 다 끝날 건데요. 뭐 남아있는 두 개의 기능이 있습니다. 뭐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뭐 수식 함수처럼 그렇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 확인. 자, 똑같은 내용이 시트 하나 더 만들어졌고 이름은 똑같은 이름이 나타날 수가 없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번호가 부여된다. 그냥 그대로 쓰세요. 굳이 안 바꾸셔도 됩니다. 저 혼자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재는 몇 페이지 펼치시냐면 176페이지 176페이지 자,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할 때까지 엑셀에 이런 기능 즉 글꼴 이름 변경 분서체 글꼴 크기 12포인트 글꼴 스타일 굵게 기울인 꼴 밑줄 글자 색깔 빨강 이런 작업을 이 1년에 6개의 명령 단추를 누르는 작업을 한 1000번쯤 하고 퇴근을 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무슨 이런 1년의 작업을 하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들죠? 네? 똑같은 명령을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기 싫거든, 그죠? 그래서 막연히 무슨 생각을 가지죠? 회사 일이니까 안 하면 안 되니까 막연히 무슨 생각 가집니까? 아, 단추 하나만 누르면 이 6개의 1개, 2개, 3개, 4개, 5, 6개의 명령이
한꺼번에 실행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 개념을 뭐라고 하냐면 매크로라고 합니다. 내 입맛에 맞는, 사용자 입맛에 맞는 명령을 만들어주겠다. 물론 아주 뭐 원래 엑셀에 태생적으로 엑셀에 없던 내용을 사용한다는 건 아닙니다. 기존의 엑셀 명령들을 조합해서 내 입맛에 맞는 명령. 그러니까 왜 업무적으로 엑셀을 쓰시는데 사실은 쓰는 것만 쓰잖아요. 크게 뭐 넓게 쓰는 거 아니야 지금처럼. 배웠던 내용들 중에 일부분만 아마 업무에 이렇게 관련해서 쓰실 겁니다. 그 이제 물론 깊이는 좀 더하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 그런 일들이 일괄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단추 하나만 넣으면 업무의 어떤 엑셀의 업무가 한꺼번에 실행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명령을 만들려면 자, 교재 176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명령을 만들려면 개발 도구 탭이라는 게 화면에 나타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앉으신 자리에 이 개발 도구 탭이 표시가 되어 계신 분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으신 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집에 가시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제가 알기로 거의 대부분은 없습니다. 이게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건 기본 탭이 아닙니다. 이 개발 도구 탭은 기본 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엑셀 프로그램 설치하면 나타나는 탭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건 의도적으로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교재 179페이지에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저 따라오세요. 집에 가서 세팅하세요. 이거 꼭 시험 준비하시려면 파일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옵션이 있습니다. 옵션. 잘 따라오고 계시죠? 아까운 저희 즐거운 주말에 오시가 공부를 하려고 했으면 뭔가 얻어가는 게 있어야죠. 자, 이 가운 옵션 창이 이렇게 나타나시면 리본 사용자 지정, 오른쪽에 리본 메뉴 사용자 지정이라고 하는 목록들이 이렇게 보일 겁니다. 여기에 보면 개발 도구라는 게 이게 원래는 이렇게 체크 해제되어 있다는 거죠. 잠시 대기, 잠시 대기. 그러면 원래 이렇게 안 보기 옆에 없습니다. 원래. 그래서 집에 가셔서 아니면 수업을 진행하는 이 강의장은 이번 사용자 중에 개발 도구 탭이라는 걸 체크를 해두시고 수업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오늘 수업은. 그리고 확인. 그냥 여러분 체크되어 있으니까 그냥 확인하고 나오세요. 아, 이 집에 가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자, 그 다음. 그러면 이제 이런 명령을 이제 어떻게 만드느냐. 결과물을 확인하기 위해서 데이터가 있는 셀을 하나 선택을 하세요. 자료가 있는 데이터가 있는 셀을 하나 선택하고 시작할게요. 시험장에 좀 이따 하겠습니다. 자, 명령 만드는 순서입니다. 개발 도구에 코드 그룹에 매크로 기록, 매크로 기록. 그러면 매크로 기록 명령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그러면 엑셀에 매크로에 이런 명령에는 이름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셀스시 뭐 여러 가지 이름을 만드는 방법에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건 공백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공백 문자가. 그다음 바로가기 키가 뭐죠? 단축키라고 하는 거. 공식 명칭이 바로가기. 그래서 여기도 필요하다면 어떤 바로가기 키는 영문자밖에 먹히지 않습니다. 영문자, 소문자나 대문자. 소문자나 대문자밖에 먹히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하는데 저희들은 안 할 겁니다. 안 할 겁니다. 그 다음 매크로 저장 위치는 무조건 일단 저희들 일단 처음 배웠을 때 무조건 기준을 여기다 할 겁니다. 현재 통합문서. 다른 거 보지 않을 겁니다. 현재 통합문서에만 저장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이 저장되는 위치를 이야기하는데 이 파일에 그리고 뭘 만드실 때는 설명을 사실은 달아두시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내가 작업한 내용도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기억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기억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을 작성해 두는 게 좋은 습관이고 저희들은 여기 뭐 따로 설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이름만 이렇게 설정할게요. 그리고 저장 위치는 현재 통합문서에 하겠다. 기준. 일단 익숙해지면 다른 것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여기 기본 파일에 현재 파일에 자 확인해서 나가시면 잠깐만요. 확인해서 나가시면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매크로가 처음이니까
이거 셀 포인트 옮기는 거 있죠. 클릭해서 셀 포인트를 이동시키는 것도 하나의 명령 개념입니다. 그래서 근데 저희들이 지금 조합해야 될 명령 중에 셀 포인트를 옮겨야 될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상태 그대로 두시고 진행할 겁니다. 셀 포인트 옮기지 마세요. 혹시나 옮겼다 그러면 그냥 옮긴 그대로 진행하세요. 지금은 매크로가 뭔지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자, 확인. 자, 홈 탭에 가셔서 명령 조합합니다. 기존 엑셀 명령 조합. 동서체 어 동서체 좀 귀찮지만 참으시고 글꼴 크기 1, 2 굵게 기울인 꼴 밑줄 밑줄이나 이중밑줄이나 편하실 대로 그 다음에 글자 색깔 빨강 글꼴 색 빨강 여기까지 따로 문제 없죠. 자, 기존의 명령 엑셀 명령들 조합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합이 끝났잖아요. 내가 필요한 게. 그러면 이제 끝을 내셔야 되죠. 방금 기록을 시작했으니까 기록 중지하셔야 됩니다. 어디 가서 개발 도구 탭에 방금 매크로 기록이라는 단추가 명령 단추가 기록 중지라는 단추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무조건 잘 작성이 잘 되든 못 되든 일단 무조건 누르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따로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기록 중지. 자, 그러면 명령 실행하셔야죠. 여러분 잠시만요. 자, 잠시만요. 여러분들 제대로 하셨는데 제가 제대로 안 한 것 같아요. 자, 기록 중지까지. 자, 그러면 명령의 존재의 가치는 실행을 해야죠, 실행. 매크로가 명령이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실행하려면, 자, 실행할 방법을 알아야 되겠네요. 자, 일단은 내가 만든 명령은 어디에 있냐면, 코드 그룹에 개발 매크로에 있습니다. 매크로 명령 단추에서 매크로 창을 화면에 나타내시고, 자, 셀 서식이라는 이름의 내가 만든 것도 있고 만들지 않은 것도 있죠. 자, 셀 서식이라는 이름의 매크로 선택하시고 실행 잠깐만요. 취소. 다시 들어갈게요. 취소. 자, 명령 실행을 하려면 실행할 대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셀이나 셀 범위를 이미의 셀이나 이미의 셀 범위를 선택을 하시고 코드 그룹에 매크로 그러면 매크로 창이 열리면서 만들어 놓은 매크로의 이름들이 쭉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만든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겠죠. 자, 우리가 만드는 셀 스식이죠. 셀 스식이라는 이름의 매크로 선택하시고 자, 오른쪽에 목록의 선택은 파란 색깔 아니면 회색깔 실행 단축 클릭하시면 이렇게 실행이 된다는 거죠. 실행되세요? 안 되시면 그냥 제 화면 보세요. 어차피 똑같은 내용이 반복될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안 되는 게 돼서는. 자, 그 다음 근데 우리가 명령을 실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 자 프로그램에 있는 이런 것들도 명령 단추죠. 그리고 클릭하면 명령이 실행이 되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명령을 실행하는 방법에 있을 때 이런 단추를 클릭해서 실행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크로를 연결시켜서 실행시키는 단추가 따로 있습니다. 자, 개발 도구 탭에 컨트롤에 삽입 그리고 양식 컨트롤에 가시면 단추 양식 컨트롤이라는 게 있어요. 단추 양식 컨트롤. 클릭 그리고 자 시트 상에 포인트를 옮기면 가느다란 십자 모양의 포인트가 보일 겁니다. 이 포인트는 어떤 포인트죠? 혹시 파워포인트 프로그램 사용해 보신 경험 있으세요?
그래서 도형 작업 해보신 경험도 있으시죠? 아래 한글에서 도형 작업 해보신 경험도 다 있으시잖아요. 그럼 저 포인트 보셨을 거 아니에요? 무슨 의미를 가진 포인트입니까? 크기를 설정하세요. 클릭 드래그. 저 포인트 역할은 크기 설정입니다. 클릭 드래그. 그래서 삽입이라고 그러고요. 그러면 요 단추의 특징입니다. 매크로 지정 연결입니다. 지정 연결. 지정 연결. 그래서 셀 서식이라는 이름의 매크로 이름 선택하시고 밑에 아래쪽에 확인. 자, 그 다음 잠깐만요. 아직 해제하지 마시고 단추 1이라는 텍스트 위에 포인트 옮겨갑니다. 그럼 I자 모양입니다. 마우스 클릭하면 그 위치에 커서가 놓이는 포인트입니다. 텍스트 작업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거 지우시고 이왕 같은 것 같으면 이 단추가 뭘 전달해 무슨 내용인지를 의미를 부여를 해줘야 되겠죠.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는 껍데기 이름을 하나 알겠습니다. 셀스 C. 그리고 빠져나옵니다. 임의의 셀을 클릭해서 뭐 아무 셀이나 클릭해서 빠져나옵니다. 자, 그러면 자 아직 클릭은 하지 마시고요. 포인트만 옮기겠습니다. 단추 위로 이렇게 포인트를 옮깁니다. 처음 설명할 때 설명 안 들으시면 교재에 있는 실수 혼자서 못합니다. 자, 마우스 포인트 올려주시면 손가락 모양 이렇게 바뀝니다. 요건 명령 실행할 준비가 되었습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명령 실행할 대상, 셀이나 셀 범위를 선택하시고 단추 위에 포인트 올려두시고 클릭 하면 이렇게 실행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 연결해서 실행할 수 있는 연결해서 이렇게 실행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기본적으로 단추 양식 컨트롤. 자, 이번에는 도형에다가 연결도 가능합니다. 도형에다가. 자, 삽입,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 도형, 목록 단추 눌러서 임의의 도형을 하나 선택하시고 저는 직사각형이라는 이름의 도형을 선택하겠습니다. 클릭. 그럼 여기도 시트상의 포인트 가이드님이 이렇게 간단한 양방향, 간단한 십자 모양의 포인트 볼 겁니다. 삽입, 도형 삽입, 클릭 드래그. 그리고 마우스 버튼을 놓으시면 앞에 단추처럼 매크로 지정 연결창이 화면에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건 나중에 수동으로 연결합니다. 자, 도형에 텍스트 입력하는 방법은 도형 위에 포인트 올려놓으시고 양방향 화살표 오른쪽 마우스 버튼 텍스트 편집 그러면 여러분 눈에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커서가 이렇게 놓이면 바깥쪽 테두리가 점선 모양입니다. 잘 안 보이시면 그냥 점선입니다. 그래서 커서가 깜빡깜빡했는데 바깥쪽 테두리 점선이고요. 그래서 셀 서식이라는 텍스트 입력을 하시고 자 빠져나가실 때는 바깥쪽 테두리 즉 양방향 화살표의 십자 모양 상태에 있을 때 요 포인트일 때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바깥쪽 테두리가 실선입니다. 물론 지금 파란 색깔이고 해서 잘 안 보이실 건데 어쨌든 그렇다는 거죠. 커서가 놓였을 때 그다음에 실선 모양 이게 좀 틀리다는 겁니다. 커서가 있을 때와 그래서 I자 모양일 때 클릭하고 방법이나 바깥쪽 테두리 클릭 그래서 커서가 놓이면 바깥쪽 테두리가 점선 모양이고요. 바깥쪽 테두리를 클릭하시면 도형을 선택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도형 안에 있는 글자를 같이 선택했다. 그리고 매크로를 연결할 겁니다. 자, 도형 위에 포인트 올려주시면 양방향 화살표가 나타날 겁니다. 이 포인트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매크로 지정 항상 설명을 한번 제대로 듣고 그 다음 일을 하는 겁니다. 네? 자, 셀 서식이라는 이름의 매크로 이름 선택하시고 확인 그리고 빠져나오실 때는 임의의 셀을 클릭해서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도형 위에 포인트를 가지고 있으면 손가락 모양이 이렇게 바뀌죠. 자, 그러면 명령 실행할 준비가 되었습니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마우스 포인트 올려주시고 도형 위에 포인트 올려놓고 클릭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보여드렸던 이 내용이 답니다. 뭐가 문제냐고요? 기존 엑셀 명령 조합만 바뀝니다. 이 절차는 다 똑같습니다, 지금. 자, 문제를 대해서 좀 더 하실 거고요. 그 다음, 실행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개발 도구에 약간 매크로 목록을 표시하는 창이 있었죠. 매크로 명령 단추 눌러서. 그리고 뭐 특정 매크로를 선택해서 저는 서식 결과 선택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삭제하시면 삭제하시겠습니까? 예. 서식 결과라는 이름의 매크로. 그리고 다시 매크로 창을 엽니다. 그러면 서식 결과라는 매크로가 없어졌죠? 예?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지우고 어떻게 다시 만듭니다. 수정 편집하면 안 되냐고요? 따라오지 마시고 그냥 저 화면만 보세요. 수정 편집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이게 뭔지도 이야기도 안 할 거고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우고 우리는 삭제하고 다시 만든다. 예? 시험이든 시험이 아니든. 시험이 아니더라도 자신은 자주 쓰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 그냥 취소하고 나갈게요. 자, 그 다음 기본 엑셀 저장 형식은 우리 엑셀 파일 형식이 기호로 표시하면 XLSX입니다라고 처음 수업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매크로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이 내용을 저장을 하실 때는 이 파일 형식에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매크로 기능이 포함이 된다면 어떻게 저장하셔야 되냐면 매크로 사용 통합 문서라고 하는 파일 형식에 저장하셔야 됩니다. 매크로의 M자를 따서 이렇게. 자, 그래서 실제 저장은 안 할 겁니다. 파일 형식만 보여드릴게요. 자, 파일 탭에 내보내기 가운데 영역에 파일 형식 변경. 자, 기본 파일 형식 XLXX 파일 형식. 아이콘 보세요. 아이콘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이콘 그림 아이콘.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옵니다. 매크로 사용 통합문서 XLSM 아이콘이 리본 메뉴에 느낌표가 들어가 있는 이런 아이콘입니다. 혹시 이 두 개 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이 아이콘 두 개 오늘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있습니다. 열기, 찾아보기. 보신 적 있으십니다, 여기.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여기 방금 기타 작업 1 매크로 할 때 여기 리본 메뉴 느낌표 들어가는 거 보이세요? 이게 XLSM이고. 자, 제가 이걸 왜 확인시키냐고. 자, 실기 시험은 매크로 문제가 무조건 들어가기 때문에 실기 시험에서 사용하는 파일 형식은 뭡니까? XLSM이라는 거죠. 그 다음 엑셀을 이제 기본적으로 배웠으니까 기본 파일 형식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자, 열기창은 딱 취소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탭 창은 백 해서 그래서 이 두 가지 파일 형식은 외워두셔야겠죠. 필기 시험에도 나오고. 자, 그 다음 파일을 여실 때 아마 경험해 보신 분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으신 분도 있을 건데 파일을 열면 여러분들은 하지 마세요. 방금 제가 열었던 파일을 다시 열면 원래 여기 화면에 그 교재 193페이지로 넘어가실래요? 교재 193페이지에 가시면 거기 있는 그림들처럼 노란색 띠가 나타납니다. 거기에 내용을 읽어보시면 보안 문제 때문에 보안 경고청이라 그러고 보안 문제 때문에
매크로를 실행할 수 없도록 막아버렸다는 그런 내용이 적혀져 있을 겁니다. 확인하셨어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그러면 매크로 기능을 일단 파일을 열면 매크로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매크로 기능을 사용하고 싶으시면 그 문장 오른쪽 편에 콘텐츠 사용이라고 하는 단추가 보일 겁니다. 그걸 클릭하시면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7시간이나 이럴 때. 그래서 그걸 누르시면 매크로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자 우리가 그러면 실습을 하실 때 이 파일 형식이 매크로 사용 통합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매번 이 파일을 열린 창이 뜨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들 안 뜨죠. 자 집에 가서 또 세팅을 하나 더 합니다. 자 저 따라오세요. 자 매번 이런 노란색 창이 뜨는 게 귀찮습니다. 보안 경고창. 자 개발 도구 탭에 코드 그룹에 매크로 보안 클릭. 그러면 보안센터 창이 이렇게 나타나면서 매크로 설정이라는 항목 여기 보면 이게 모든 매크로 제외 알림이라고 해서 이 옵션이 기본값입니다. 그래서 파일을 열 때 매크로 형식의 파일을 열 때 노란색 띠 모양의 보안 경고창이 나타나는데 이걸 옵션을 좀 시험 마칠 때까지 바꿔놓을 겁니다. 모든 매크로 포함은 별로 건장하지 않다 그러죠. 왜냐하면 보안 문제 때문에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 옵션으로 집에 가서 바꿔놓으세요. 이제 193페이지, 94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그 이외에 있는 내용은 신경 쓰지 마시고. 자, 그래서 집에 가서 세팅, 요거 두 가지. 시험장에 가시면 이거 두 가지는 이미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문제만 잘 푸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실습을 하시기 전에 이거 하나만 좀 하고 갈게요. 자, 도형 작업을 조금 추가해서, 기능 추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방금 도형 삽입을 한번 해보셨죠? 삽입의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 사각형의 모서리가 둥근식 사각형. 자, 클릭 드래그 쓰지 마시고 그냥 이 포인트 상태에서 잠깐만요. 이 포인트 상태에서 자,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그냥 임의의 위치에 이렇게 삽입이 되는데 보통 우리가 엑셀상에 셀상에 이렇게 들어가는 내용물이 있는 반면에 방금 해보셨다시피 단추라든지 도형이라든지 이건 셀상에 들어가지 않는 내용물들이죠. 그래서 제가 철실하게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림 객체, 도형 객체, 그다음에 차트 객체 이런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셀상에 들어가지 않는 이런 내용을 우리는 객체라고 표현할 겁니다. 도형 객체. 그럼 자, 이런 객체들은 어떤 성향을 가지냐면 저 회색 테두리 있잖아요. 눈금선이라고 하는 거. 저 눈금선에 딱 맞추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거든요. 눈금선에 딱 맞추려고 하는 경향들이. 그래서 임의의 셀에 포인트 둡니다. 그리고 왼쪽 Alt키를 누릅니다. Alt키. 왼쪽 Alt키를 누르시고 적당한 위치에 포인트 두신 다음에 자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 하면 행 높이, 열 너비에 이렇게 딱 맞아 들어갑니다. 하고 실습하고 계세요? 자, 그리고 넣으시면 이렇게 눈금선에 이렇게 딱 맞아서 나타납니다. 이때 Alt 키 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 다음, 흰색 포인트 역할이 뭐죠? 흰색 포인트 역할, 크기 조절이죠. 이 포인트를 양방향 화살표 같은, 양방향 화살표, 크기 조절이죠. 이렇게. 그러면 크기 조절하시다 보면 다시 뭡니까? 눈금선에 딱 안 맞잖아요. 이때 어떻게 하느냐? 이때도 마찬가지. 크기 조절 포인트, 이 포인트 상태에서 왼쪽 Alt키를 누릅니다. 그러면 드래그하시면 열 너비나 행 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딱 맞아 들어갑니다. 익혔어요? 자, 그리고 조절해보시고. 자, 그 다음. 아까 문자를, 자, 도형의 문자, 텍스트를 입력하는 방법, 아까 오른쪽 마우스부터 텍스트 편집을 했는데, 자, 저희 수업 시간에 이런 방식 안 쓸 겁니다. 좀 귀찮기 때문에. 도형 선택, 엔터. 그러면 커서가 안에서 깜빡깜빡 그립니다.
그리고 커서가 있으니까 내용 입력이 가능하겠죠. 자, 빠져나가실 때는 우리가 ESC를 씁니다. 기능 해제라 해서 지금 텍스트 편집 상태죠. 편집 상태라는 기능에서 해제하겠다. ESC. 아까 테두리 클릭하신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도형 선택, 도형 안에 있는 텍스트까지 포함해서 선택. 그리고 도형 해제하겠다. ESC 선택 해제. 기능에서 벗어난다. 그 다음 도형 선택은 마우스 포인트 올려서 양방향 십자 포인트일 때 클릭. 이게 도형 선택. 그 다음 도형의 개체가 선택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저 십자 포인트 역할은 양방향 화살표 포인트 역할은 클릭 드래그 이동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삽입을 했으니 이제 이쁘게 꾸미는 걸 알아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도형을 삽입을 하고 개체를 삽입을 하면 그 특정 기능, 도형이라는 기능에 해당되는 새로운 탭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아마 피벗 테이블 할 때 이 용어를 설명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사항별 탭이라고 합니다. 사항별 탭. 사항별 탭. 그러니까 원래 없던 탭이 갑자기 이렇게 나타난 그 특정 기능에 따라서 나타난 거 사항별 탭. 자, 그 다음 그럼 이쁘게 꾸며볼까요? 일단은 글자를 꾸미는 건 홈 탭에서 처리해 주세요. 홈 탭에. 잘 알다시피. 셀의 글꼴 이름. 적당한 글꼴 이름 적용하시고 글꼴 크기 굵게 그 다음에 뭐 색깔 잘 알다시피 그 다음에 이건 도형 채우기 도형 채우기 뭐 그런 정도 그 다음에 맞춤에 가시면 텍스트의 위치를 조정하는 겁니다. 가운데 맞춤 가로 방향 오른쪽 맞춤 일단 왼쪽 맞춤 그 다음에 위쪽 맞춤 가운데 맞춤 아래쪽 맞춤 그래서 그 다음에 위쪽 맞춤 그래서 정중앙에 도형의 정중앙에 텍스트 맞추겠다. 가로 방향 가운데 세로 방향 가운데 그 다음 사항별 탭 서식 꾸민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식 그 중에 도형 스타일은 뭐라고요? 기존 서식들의 모음입니다. 도형을 이쁘게 꾸미기 위한 서식들의 모음 그게 요겁니다. 요 부분 그래서 자세히 단추 눌러서 목록을 펼치시고 마음에 드는 게 있으시면 마우스 포인트 옮기시면 내용이 바로바로 결과물이 바로바로 보이시죠? 이걸 뭘 한다고요? 실시간 미리 보기라고 합니다. 이런 기능을. 그 다음에 조금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오른쪽에 뭐 스타일 기성보기 해당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도형 채우기 색깔로 채우겠다. 아니면 지금 그림이 없기 때문에 그 패스할게요. 이건 특정 그림으로 채우겠다. 아니면 질감, 평면 처리. 특정 질감으로 채우겠다. 그 다음 밑에 도형 윤곽선, 선, 테두리 다 같은 표현입니다. 윤곽선, 테두리. 선 색깔 조정. 그 다음에 선 두께. 그 다음 그 밑에 도형 효과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그림자 효과만 보고 가겠습니다. 그림자 효과만. 그래서 이렇게 뭐가 변하죠? 좀 하기 힘들고 본인 마음에 드는 그림자 하나 적용하시고 그림자까지 실습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과 관련 있는 꾸미는 부분들이라 여기까지 실습을 하고 다음 기능에서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매크로 1시트로 옮겨가겠습니다. 매크로 1시트로 옮겨가겠습니다. 이제 시험 이야기를 좀 할게요. 자, 교재 188페이지
자, 동그라미 1번 위에부터 읽을게요. 출제 유형 1, 매크로 3, 죄송합니다. 페이지가 틀렸군요. 177페이지입니다. 자, 177페이지 동그라미 1번 위에 있는 출제 유형 1, 매크로 1시트의 표에서 표 1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 작성하고 실행하시오. 자, 매크로를 작성, 만들고 실행까지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 1번 N4에서부터 N14 영역 셀 범위에 평균을 계산하는 매크로를 생성, 만들고 실행하시오. 실행까지. 매크로의 이름은 평균, 에버리지 함수 사용. 자, 평균과 하는데 우리가 평균을 암산할 수 없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자, 평균은 1월부터 12월까지의 발생 건수의 평균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읽을게요. 자, 그러면 제 화면 봅니다. 이제 시험 이야기합니다. 명령 작업은 어디서 하냐면 요 범위 내에서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평균 이꼴 에브리지 셀에 에브리지 가로 열고 범위 설정. 이 범위는 어쨌든 뭐 작업을 하고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까지를 기록에 남길 겁니다. 그럼 다 평균이 작성이 될 거니까 이해되세요? 여기까지만 같이 따라오세요. 혼자서 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작업을 해야 될 평균 계산에 평균이라는 작업을 해야 될 셀 범위가 여기죠. 그럼 이 범위 바깥쪽 임의의 셀을 선택합니다. 아무 곳이나. 그 이유는 여기다가 두고 시작을 하면 나중에 실행을 시켰을 때 정상적으로 잘 실행이 되는 경우도 있고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걸 미연에 방지하려고 작업하려고 하는 기능 적용하려고 하는 범위 바깥쪽 임의의 셀을 선택합니다. 자, 임의의 셀 선택하셨어요. 이제 진행할게요. 매크로 작업하러 갑니다.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 그러면 기록창이 나타나고 매크로의 이름은 뭘 하라고요? 평균. 나머지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 다음 그 방금 동그라미 1번 위에 보시면 매크로를 현재 통합문서에 작성이라는 표현이 있었죠. 저장이라는 의미입니다. 저장. 그래서 현재 통합문서의 저장. 결과적으로 매크로의 이름만 주시고 우리는 나가시면 된다는 거죠. 확인. 자, 그러면 평균 수식 함수 작업하셔야 되니 N4셀 선택하시고 이꼴. 평균을 암산해서 작업할 수 없으니 함수의 도움을 받아서 작업을 하셔야 되고 에버리지 가로 열고 1월부터 12월까지의 데이터에 대해서 자,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요인별 범위가 돼야 되니까 범위가 달라야 되겠네요. 다르다는 건 자동 채우기 사용할 때 셀 범위의 위치가 변한다는 얘기죠. 변하는 주소를 우리는 상대 참조라고 했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 그리고 아래쪽으로 드래그. 그럼 여기까지 작업이 끝난 겁니다. 개발 도구에 기록 중지 꼭 누르셔야 됩니다. 클릭. 잘 되든 잘못되든 꼭 누르세요. 일단. 자, 잠깐만요. 추가 설명 중입니다. 자, 왜 꼭 눌러야 되냐면 이 매크로 문제가 전체 시험 문제의 위치가 75%, 한 80% 정도 되는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러면 기록 중지를 누르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요? 계속 기록 중이겠죠. 그러면 컴퓨터라는 녀석은 어쨌든 물리적인 기계이기 때문에 어느 한계가 있을 겁니다. 저장할 수 있는, 기록할 수 있는. 그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컴퓨터 뻗어버립니다. 뻗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컴퓨터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재부팅 시키잖아요. 시험장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감독관에게 이야기해서 재부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재부팅하는 그때까지의 저장되어져 있는 내용을 가지고 부팅 이후에 시험을 봅니다. 그러면 이게 마지막 문제인데 처음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저장 버튼을 한 번도 안 누르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그래서 제가 수업 중에 사이사이에 저장 버튼 누르는 연습을 일부러 시킨 거고요. 꼭 기록 중지 꼭 누르시면 돼요. 잘못되면 아까 어떻게 한다고요? 지우고 다시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뭐냐면 매크로 만들었으니까 연결시켜야 되는 게 이제 그 다음 문제입니다. 자, 연결시키는 거. 네 번째 삼각형 봅니다. 1번. 개발 도구 삽입 양식 컨트롤의 단추 동일 시트에 C18D19 영역에 생성하고 텍스트를 평균으로 입력한 후 단추로 클릭할 때 평균 매크로 실행되도록 설정하시고. 자, 일단 단추라고 하는 컨트롤. 여기 위치까지 다 가르쳐주고 있죠. 삽입, 개발 도구의 삽입. 단추 양식 컨트롤. 클릭. 자, 그리고 위치가, 삽입해야 될 위치가, 생성되는 위치가, 삽입되는 위치가 C18. 여기입니다. 네? 자, 잠깐만요. C18부터 D19까지. 자, 요거 삽입하는 요령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이 셀, C18셀부터 시작하셔야 되거든요. 자, C18셀을 4등분합니다. C18셀을 4등분합니다. 한 방에 딱 끝을 내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우스 포인터 옮깁니다. 어디다가? 4등분한 좌측 상단셀. 좌측 상단쯤, 네, 요렇게. 그리고 왼쪽 Alt키를 누릅니다, 이제. 그리고 클릭 들어가면 주어진 문제에 딱 맞춰서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자, 그 다음 연결시켜야 될 매크로 이름은 평균이라는 이름의 매크로 선택하시고 어차피 시험에 한 개, 두 개, 두 번째 만들면 두 개, 뭐 그 정도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한 개밖에 없죠, 여러분들은. 자, 하나 더 있나요? 하나 더 있을 수도 있겠네요. 방금 앞에서 만든 거. 자, 확인. 어쨌든 평균 선택 확인. 그리고 문제에서 텍스트 입력하라 했거든요. 그러면 단추 1단 텍스트 대신에 자, I.5의 포인트 클릭. 자, 기존에 있던 내용 우리는 지우고 시작하겠습니다. 텍스트는 뭐라고요? 평균이라고 입력을 하고. 자, 빠져나오실 때는 ESC 키를 눌러서 기능 해제처럼 빠져나오시든지 아니면 이메일 셀을 클릭해서 빠져나오시든지. 자, 그러면 실행까지 해봐야 됩니다. 자, 밑에 2번 문제, 동그라미 2번 문제 아래쪽에 보면 별 표시, 참고 표시가 보일 겁니다. 당구장 표시. 셀 포인트 위치에 상관없이 현재 통합 문서에서 매크로가 실행되어야 정답으로 인정돼. 자, 그러면 이거 확인하려면 어떻게 되냐고요? 기존에 여기 자료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럼 이 자료를 일단 없애겠습니다. 없앱니다. 그리고 셀 포인트 어디 있든 상관없이 클릭하면 이렇게. 이상 없어요? 저장. 자, 실행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다. 그러면 매크로 창을 열어서 해당 매크로 선택해서 지우고 다시 만드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자, 보세요. 왜 이게 필요한지를 설명드릴게요. 이건 시험 문제 풀이와는 상관없지만 그래도 근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이라서. 누가 쫓아와서 이 원본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 평균값을 계산하려면 자, 이 원본이 바뀌었습니다. 이 평균값을 계산하려면 어떻게 되죠? 셀 선택하셔야 되고 이꼴 입력하셔야 되고 근본적으로 에버리지라는 함수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 인수 설정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그리고 자동 채우게 되죠. 그러면 또 누가 쫓아서 또 원본이 또 바뀌는데 그럼 또 그 과정을 또 거쳐야 되잖아요. 귀찮잖아요. 그래서 그 똑같은 행동이 반복이 이루어지니까 뭐? 이렇게 매크로라는 걸 만들어 놓고 클릭해서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업무 중에 분명히 이렇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있을 거라고요. 물론 지금처럼 단순한 일은 아닐 겁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합쳐져서 업무를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지금 이 방법으로 그걸 하기에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아까 지울 때 아까 제가 수정 편집을 못합니다고 설명드리잖아요. 그것까지 디테일하게 손질을 해야만 아주 디테일한 여러분 업무를 손질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배우시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회사에다가 교육을 보내달라고 요구를 하세요. 매크로 교육 보내달라고.
근데 거의 뭐 가실 분들은 가면 비용도 정말 비싸거든요. 비싸고 힘들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시험 준비용으로. 자, 그다음 두 번째 동그라미 B3에서 B14, D3에서 D14 영역의 체육위색 표준색 파랑으로 적용하는 매크로를 생성 만들고 실행하시오. 실행까지. 매크로 이름은 스식.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작업을 해야 될 대상이 여기 떨어져 있는 범위 선택하실 때 컨트롤 키 이용한다. 여기죠. 설정하면 안 됩니다. 뭘 하든지 첫 번째 단계 범위 설정, 두 번째 단계 채우기색 파랑, 표준색 있는 파랑. 요렇게 할 거라는 겁니다. 됐어요? 적용하지 마세요. 적용하시면 채우기 없으면 설정하시고. 자, 그리고 자, 기능 적용할 이 범위 두 개의 임의의 셀을 바깥쪽 임의의 셀을 선택하시고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 매크로의 이름은 수시 바로가기 키 약이 없습니다. 내버려두세요. 저장 위치는 아까 문제 윗부분에 천재통합문서의 작성 저장 설명을 작성하라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확인. 자, 그러면 우리가 기록에 남겨야 될 내용은 일단 1월 범위와 떨어져 있는 범위 선택해야 되니까 컨트롤 키 눌러서 3월 범위 설정하시고 홈, 글꼴, 채우기, 표준색 영역에 있는 파랑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한 내용 끝난 겁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된다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기록 중지 꼭 누르셔야 됩니다. 기록 중지. 처리하는 방법 설명드렸으니까 기록 중지. 자, 그 다음 뭐 한다고요? 연결 하셔야죠. 자, 두 번째 삼각형 읽겠습니다. 도형 사각형의 직사각형 동일시대의 F18에서 G19 영역에 생성하고 텍스트를 서식으로 입력하는 도형을 클릭할 때 서식 매크로 생기도록 설정하죠. 단추는 매크로 지정 연결창이 바로 나타났지만 도형은 아닙니다. 자, 삽입, 일러스트레이션, 도형. 자, 이 많은 도형이 어떻게 선택해야 되냐고요? 문제 잘 보세요. 도형 사각형이라고 하는 영역까지 주죠. 사각형 영역까지는 줍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영역 안에서 직사각형이라는 이름의 도형 이름 확인하시고 클릭. 그리고 좌측 F18셀 4등분에서 좌측 상단쯤에 포인트 위치하시고 그런 다음에 왼쪽 알트키 클릭 드래그 그리고 도형에 텍스트 입력하실 때는 오른쪽 마우스 버튼 텍스트 편집이라는 기능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우리 그 귀찮습니다. 그냥 엔터 쳐서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셀 서식이라는 이름의 내용 입력하시고 자 텍스트 편집 상태에서 빠져나올 겁니다. 기능에서 이제 ESC 그리고 매크로 연결을 수동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도형에 포인트 올려줍니다. 양방향 화살표의 포인트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매크로 지정 수동으로 연결합니다. 그리고 서식이라는 이름의 매크로 선택하시고 확인 자, 셀 도형의 선택에서 빠져나오는 건 ESC나 이메일 셀을 클릭해서 빠져나옵니다. 자, 그 다음 실행까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1월과 3월을 선택해서 원래 시작할 때 여기 채우기 색깔이 없었죠? 그러면 없은 상태로 둡시다. 그러면 두고 뭐 다른 색깔로 바꿔도 상관없고요. 자, 셀 포인트 어디 있든 상관없이 도형을 클릭을 했을 때 이런 명령 수행이 됩니다. 됐습니까? 저장. 자, 잘 안 되면 실행이 제대로 안 되면 아까 어떻게 여기 가서 지우고 다시 만드세요. 라는 관계. 자, 그 다음, 자, 주의사항 또 드립니다. 그러면 자, 이거 보세요. 텍스트가 잘못되었거나 이 위치가 잘못됐으면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네? 자, 앞에 보세요. 지금 현재 클릭을 하면 명령이 실행이 되잖아요. 이 포인트가. 이거 선택, 자, 매크로 연결된 이후에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마우스 포인트 올려둡니다. 오른쪽 마우스 버튼 하시면 바로 가기 메뉴가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빈 공간이 보일 겁니다. 클릭하시면 저게 사라집니다. 이렇게 선택합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선택해서 텍스트를 수정 편집하시거나 아니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렀을 때 매크로 연결하시거나 됐습니까? 자, 그다음 도형도 마찬가지 마우스 포인터 올려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그러면 바로가기 메뉴 매크로 연결을 바꾸시거나 아니면 빈 공간을 클릭을 해서 필요한 텍스트를 수정 편집한다. 됐죠? 여기까지. 네, 저장해 두시고 잠깐 쉬었다가 11시부터 진행할게요.